오늘 주요 뉴스라고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SEC, XRP, 도지코인, ETF 승인 연기, 4분기까지 지연 가능성. 이건 원래 그랬죠? 당연한 거고요. 4월 30일 어디까지 폭발, 현물 ETF 5월 1일과 6월 9일 주목. 자, 이런 건 낚시나 마찬가지고요. 스위프트 대체제. 자, 스위프트 대체자는 XRP, 스텔라, AI 예측. 자, 이런 건 아직은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테더 추월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고요. 뉴욕 증시. 자, 리플 XRP 뉴욕 증시 상장 공식 철회. 자, 이 부분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XRP ETF 승인 결정 연기. 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지금 뉴스를 보시면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고요. 막상 이런 뉴스가 대단한 것처럼 나오지만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죠. 너무나 당연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시장이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진짜 반영이 되는 시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규제가 명확해지는 시기. 자, 이게 가장 먼저 선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단계에서 펌프질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자, 이런 거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현재 리플 XRP는 323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정말 일부러 차트가 만들어진 것 위에 그려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자, 피보나치 0.382, 3390원 라인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3300원 이 라인과 평행 채널 윗 추세선 이 사이에서 그제,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XRP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또 저와 함께 대응하셨던 분들은 하락장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횡보장에서도 여러분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수량을 늘려 가셨을 겁니다. 제가 무속인도 아니고 자,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데에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찍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영상에 다 남아있죠.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아직까지도 제 관점이 들어맞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도 정말 중요하고요. 제 관점대로라면 이제 우리는 서서히 매수를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곧 가까이 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스케줄대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변수에 의해서 바뀌게 된다면 당연히 관점이 바뀔 수 있으면서 그 관점이 바뀌게 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거 없이 갑작스럽게 말이 바뀐다든지 또는 본인이 다르게 얘기해놓고 원래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부류의 영상 여러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핵심적인 이 타임라인과 관련된 리플 XRP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시청 전에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된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댓글과 그리고 영상 공유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많은 분들이 리플 XRP에 관심을 가져주면서 정말 폭발적인 힘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인트로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정말 중요한 뉴스 최근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기술적 분석만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 어제 영상이죠. 어제 영상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잠깐 살펴볼 건데요. 오늘도 이어지는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아주 짧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말씀드렸는지만 확인하고 이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무런 어떤 이슈는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전히 이 3,300원 라인과 이 평행 채널 상단 부분 이 영역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미국 트럼프 관련해서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 평행 채널 안쪽으로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자, 오히려 매수 기회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 좀 안내를 드리고요. 아직 충분히 물량을 못 가져가신 분들은 자, 이렇게 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자, 보셨죠? 자, 제가 그림까지 그려드리면서 자, 어떻습니까? 자, 이 안에서 자,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3,300원 라인 자, 그대로 있죠. 그리고 자, 평행 채널 자, 이렇게 좀 축소를 해보면 자, 평행 채널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이거는 제가 벌써 자, 3월부터 그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평행 채널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 이렇게
평행 채널 상단 돌파가 일어나면서 0.382 구간, 자, 이 구간 터치하고 내려오면서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관점은 유효하고요. 더군다나 트럼프 관련해서 아직 90일이란 관세 유예를 통해서 이 안에 많은 국가들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는데요. 자,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에 금리에 관한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죠. 그리고 최근 다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렸죠. 4월 2일 날 관세 부과를 통해서 자, 이런 관세 전쟁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자,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 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안에 확실하게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다른 국가와의 관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지 자, 이 부분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미리 좀 예방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관세 전쟁으로 인한 그 경제적인 효과는 자, 6월에서 7월쯤이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때쯤 경기 침체에 대한 다른 지표들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다른 지표들 또한 급격하게 악화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면서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 분위기가 나오면서 위험 자산들, 특히 이런 코인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특별한 이슈가 없을 때는 당연히 기술적 분석에 의한 움직임,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요. 자, 갑작스러운 이슈로 경기 침체라든지 관세에 대한 부분 큰 악재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이 상단 추세선을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에 따라서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이 조정을 받고 회복하는데 반등하는데 이 회복 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급선회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된다면 주요 이 저항 라인들을 뚫고 본격적인 상승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자, 당분간은 자,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트럼프가 여론 및 그리고 본인의 관세 정책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질타로 인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크게 조정이 나올 만한 어떤 특별한 악재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갑작스러운 시장에 이 급 반전된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미 이 평행 채널의 상단 부분, 이 부분 자, 위에 터치를 하고 지지를 받고 올라오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자,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이 3,300원 라인을 맞고 저항을 받고 다시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지금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격 차이가 얼마 되지는 않는데요. 그렇게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대응하신다면 아무래도 대응을 안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하지만 빨리빨리 어떤 상황에 맞춰서 재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만 하셔야지 괜히 여기서 여러분들 사고팔고 잘못하셨다가는 오히려 더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려면은 혼자서는 좀 힘드시고 옆에서 훈수두는 사람이 있어서 바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계속 고민하지 마시고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오늘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트럼프가 이 관세 부분에 있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트럼프는 자기가 맞다. 이 관세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부분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 잘 염두를 해 두시길 바라고 리플 XRP 단기간에 어떤 큰 수익을 내려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지양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끌고 가셔야 합니다. 따라서 리플 XRP에 대한 부분 저와 함께 중요 구간에서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본격적인 상승을 대비해서 물량 싸움이라고 그랬죠. 이 수량을 최대한 늘려나가는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 아카시 네트워크 관련해서 지금 가격이 조금 눌린 상태인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매수 추천드렸고요. 매도 정보까지 다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점심 전에 대부분 매도를 하셨을 겁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들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매도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거는 당일 단타 종목으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자, 오늘 빨리 수익화 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확정 지으시기 바랍니다. 좀 기다렸다가는 자, 이렇게 상승분을 자, 또 반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다음에 또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나오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중요 타임라인
자, XRP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그 전에 잠깐 조금 전에 아카시 네트워크 같이 이 단기 급등 종목 그리고 리플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받는지 제가 단기 급등 종목 안내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확실하게 좀 가져갈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플 XRP는 중장기로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불장에서 이번 사이클에서 리플 XRP만으로는 확실한 수익을 크게 가져가시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 급등을 하고 또 안전하게 이번 사이클 내에서 매도까지 할 수 있는 단기 급등 종목을 통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문자나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단기 급등 수익 축하합니다 해서 당일 10%에서 17% 수익 달성했습니다. 자, 수익 인증 올려주신 분들 선착순으로 10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쏜다고 안내를 드렸고요. 제가 추천했던 내용이 이 아래 매수 매도 가격 정해드렸죠. 자, 매수 1,900원 이하, 매도 2,100원 이상, 자유익절, 손절가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당일 대응 가능하시는 분만 참여하시라고 했고, 이 문자는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드렸었고요. 자, 제가 손절가로 1,800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900원에서 1,800원 이 사이가 한 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익은 10% 이상이었기 때문에 2,100원 13%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손익비를 따졌을 때 1대 2점 몇이죠. 자, 손익비는 가장 이상적인 게 1대 2에서 1대 3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하시려면 1대 3 이상 잡으시면 되는데요. 자, 따라서 이 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요.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중에는 17% 수익 가져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굉장히 오늘 손익비가 좋았고요. 또 당일로 이렇게 수익이 났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만족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단기 급등 종목 여러분들 좀 같이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실시간 단기 급등 문자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010-8481-4359번으로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당일 매수와 매도 한꺼번에 정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약 걸어 놓으시면 매수한 후에 예약 걸어 놓으시면 편안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요. 대신 수익 보시면 잊지 마시고 제 채널,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통방에 여러분들께서 수익 인증 해주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추첨을 통해서 또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에게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단기 급등 종목 말고 리플에 대한 매도 매수 실시간 대응 문자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010-8481-4359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영상 밑에 더보기 보시면 여러분들 필요하신 자료 어떻게 받아가시는지 설명 나와 있으니까요. 그대로 따라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트레이딩할 때는 트레이딩 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카시 네트워크 보시면 매수 신호, 매수 사인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때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께 정보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믿을만 하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 GP, AI 포인트 전략해서 제가 직접 개발한 이 프로그래밍이 한 이 신호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 타임라인, 중요 타임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알려드리는 타점만 이렇게 보고 따라하고 이러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장에 대한 예측도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갖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한번 해놓으시면 다른 종목도 여러분들 큰 도움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는 좀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이것저것 찾아보시고 그러시느라고 영상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영상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영상은 여러분들께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찐 정보라든지 그러한 진짜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준을 만드는 데는 이러한 것들 학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보는 눈을 기르실 수 있도록 항상 이런 자료들 제가 준비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차트 설명하고 이런 거는 제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데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또 제가 검증해 가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는 이러한 거 같은 경우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그만큼 정성을 쏟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만큼 정성을 쏟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주요 뉴스가 있는데, 자, 어떤 건 중요하지 않고 어떤 건 낚시고 어떤 건 나중 일이다,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와 연결된 겁니다. 자, 우선 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가 첫 번째로는 규제 관련 뉴스였습니다. SEC 소송 관련 소식은 항상 가장 큰 가격 변동 요인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동향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겁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XRP에 영향을 미치고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무리 개별적인 호재가 있더라도 시장 분위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기관의 채택이라든지 거래형제 요인은 자,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기술적인 발전, 업그레이드라든지 새로운 기능 출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에 비해서는 조금 그 변동폭이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요 타임라인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이걸 제가 표로도 정리를 해놨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보기 편하시게 제가 차트로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소통방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이렇게 제가 차트에다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자, 우선 표를 잠깐 볼 건데요. 자, 2018년 1월 4일. 자, 이걸 다 제가 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너무 좀 어렵고 중요한 것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 1월 4일 역대 최고가를 찍었었고요. 그때 당시 3.84달러였습니다. 무려 1300% 이상 상승을 했었고요. 물론 가격이 굉장히 낮았었죠. 자, 그리고 2018년 3월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하락이 나왔었죠. 무려 70%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리플 XRP의 X 래피드 출시를 발표를 했죠. 100%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장이 붕괴되면서 60%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12월 22일이죠. 자,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날짜까지 기록을 해놨는데요.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60% 하락이 나왔고요. 그 후에 레딧 투자자들이 XRP 매수 운동을 하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상승을 이뤄내면서 250% 상승이 나왔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의 관련 발언으로 시장이 폭락한 적이 있었죠. 이때는 일론 머스크도 가상화폐를 굉장히 안 좋게 봤었죠. 그리고 2023년 7월 13일 리플과 SEC 소송에서 SEC가 일부 승소를 하면서 73%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상위의 변동폭이 가장 높았던 요인들을 보면은 역시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컸었고요. 그리고 전체 암호화폐의 이 시장 분위기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이 첫 번째, 이 규제의 명확성 그리고 이 소송이 좋게 해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큰 폭의 가격 회복을 이루었었죠.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ETF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찍는 등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도 2024년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초에 좋은 모습을 만들어갔던 그런 요소가 되었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 트럼프 관세 전쟁에 의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가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죠. 자, 이러한 부분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이 세 개 리플사가 IPO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지금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가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고요. 이 시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 중 트럼프도 있고요. 금리도 있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 경기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죠.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 관련 지금 합의를 항소 같은 경우 항소가 60일 중지가 된 상태죠. 일시 중지입니다.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항소가 중지된 기간 동안에 리플과 SEC가 어떠한 합의에 도달해서 항소를 궁극적으로 철회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항소가 철회됐다고 해서 그 부분이 바로 ETF의 승인으로 연결되고 바로 가격 급등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소송 철회도 소송 철회 나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자, 리플 소송 철회가 ETF 승인으로 이어지고 바로 대박이 난다,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송 철회도 소송 철회 나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안 좋은 게 1번 시나리오. 자, 협의 내용이 제한적이거나 모호하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벌금 지불만 합의를 하고 소송이 그냥 끝내는 것만 집중한 경우, 자, 이런 부분이 가장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송 철회가 되더라도 자,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포함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향후에라도 SEC가 이 집행 방침을 명확하게 해야지 지난번처럼 다른 주에서 또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XRP의 법적 지위가 뭔지,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지금 항소는 일시 중단된 상태지만 항소의 기본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1심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왔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2023년 법원 판결을 보면은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 자체는 증권은 아닌데 이 판매 방식이 그리고 그 맥락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말한 거죠. 이 기관에 대한 직접 판매가 이거는 증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소매 판매, 거래소를 통한 이 소매 판매, 자, 프로그래매틱이라고 하죠. 프로그래매틱 판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쓰죠. 거래 이렇게 어플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런 프로그래매틱한 프로매틱 판매에 대해서는 이거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쟁점이었는데 항소에서는 SEC가 자, 이 소매 판매, 이 프로그래매틱 판매까지도 증권법 위반이라고 다시 항소를 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항소에서 다뤄질 부분은 이 프로그래매틱 판매 그리고 기타 배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룰 예정입니다.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부분은 여기서 이미 1심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항소심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자, 그래서 기관에 대한 판매가 증권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ETF 승인이 안 나겠죠, 당연히. 자, 기관들이 ETF를 어차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자, 현물입니다. 현물 ETF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당연히 승인이 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법원의 법적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말을 해도 자, 이게 전제가 되어야지 그 다음이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자, 불필요한 논쟁에 불과하다.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떠드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은 판매 방법에 따라서 증권법 적용 여부를 좀 살펴보면요. 기관 투자자 대상 직접 판매는 당연히 증권법 적용이 돼서 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위반이 됩니다. 자, 그리고 거래소를 통한 프로그래매틱 판매. 자, 이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관이 시장에서 구매하는 거, 리플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가 그냥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 자, 리플사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구매하게 된다면 자, 이 부분 증권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위반이 안 되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리플 같은 경우 리플사, 이건 예전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상당량을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죠, 회사가. 그래서 이 증권법 위반이 안 되기 위해서 다른 코인들 어떻게 하냐면 자, 회사에서 보유하지 않고 다 시장에 풀어버립니다. 자, 유통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가끔 초기 이 코인들이 물론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어드랍도 하고 공짜로 나눠주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풀죠. 자, 이렇게 되면 증권법 적용을 안 받게 돼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 이렇게 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그거를 결국 기관이나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다 초기에 다 모두 유통시키는 에스크로하지 않고 일부 물량을 에스크로하지 않고 모두 유통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고요. 대신 이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서 락업 제도를 사용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회사들이 다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근데 리플은 그러질 못했었죠. 그래서 증권법 위반이 되는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들은 다 회사에서 어느 정도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증권법에서 좀 자유로운 코인들은 초기에 다 유통시킨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런 회사들도 다 개인 지갑을 많이 만들어 놔서 자, 회사가 실질적인 어떤 운영을 하고 자, 이렇게는 하겠죠. 이러한 배경이 있다라는 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따라서 대량의 토큰 보유 및 직접 판매 같은 경우는 증권법 거의 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모든 토큰을 유통시킨다 하면은 자, 비트코인도 그렇죠. 거의 증권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위반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코인들이 초기에 이러한 모델을 따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 판단하는 기준이 하위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자, 그 테스트 요소를 보면 자, 금전 투자를 하느냐, 공동 사업이냐, 또는 타인의 노력에 기반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느냐, 자, 이런 요건들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의 직접 판매 같은 경우 자, 이런 것들 다 충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증권법, 자, XRP 자체는 증권은 아니지만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증권법 위반이다. 자,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리고 거래소를 통한 프로그래매틱 판매라든지 초기에 모든 코인을 유통시킨 경우에는 자, 공동사업이나 타인의 노력에 기반한 이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충족이 안 돼서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본 지식을 조금 알고 진행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리플이라든지 다른 코인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서 좀 중요한 내용이 좀 남아있긴 한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증권이 되면 뭐가 문제냐 이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어쨌든 제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보시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서 제가 올려드릴 때마다 바로바로 끝까지 시청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처럼 제가 직접 만든 이 자료 같은 경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신 소통방에다가 풀 버전을 올려드려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분은 소통방을 통해서 전체 자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에는 표시를 안 했는데요. 제 자료를 또 캡처해서 또 설명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워터마크를 제가 찍는데 자, 이거는 제가 안 찍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워터마크를 표시를 좀 하고 있다. 그리고 조금 보기엔 안 좋더라도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면은 아까 안내드렸던 전화번호 848 하나에 4359번으로 자, 소통방 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문자 확인하고 제가 소통방 입장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